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오늘은 샤오미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샤오미 Mi8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미 Mi8은 지난 5월에 스냅드래곤 845를 장착한 샤오미의 플래그십 모델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발표된 지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오포와 비보에서 또 새로운 플래그십들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또 그쪽으로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샤오미의 최고의 플래그십이라는 건 맞기 때문에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미믹스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널찍한 박스로 나왔는데 이 Mi8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이렇게 샤오미 8주년 그리고 Mi8 모델명을 나타내는 이렇게 숫자 8이 이렇게 크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우상단에 미로고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 측면에도 측면 상하단은 아무것도 없고요. 좌우에 이렇게 소미 8이라고 해서 Mi8이라는 모델명만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박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언제나처럼 이렇게 간단한 정보들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정보를 보자면 일단은 전후 2000만 화소의 AI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퀄컴의 플래그십 AP인 스냅드래곤 845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i8의 특이점이라면 다른 플래그십과는 다르게 듀얼 GPS를 세계 최초로 또 장착을 했다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IMEI나 시리얼 넘버에 정보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리뷰할 모델은 Mi8 블랙 6GB 램과 64GB 메모리를 가진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일 엔트리 모델이죠. Mi8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모델 외에도 익스플로러 에디션이라고 하는 투명 백커버를 가진 모델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7월 말인가 그렇게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익스플로러 에디션에만 8GB 램이 장착이 되고요.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모두 6GB 램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4GB 그리고 128GB 그리고 256GB 세 가지 모델이 제공이 되고요. 어차피 미맥스나 Mi5X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미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외장 메모리 슬롯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당한 용량은 스스로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다면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박스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박스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새 제품이지만 역시 샤오미 QC 관리가 좀 엉망인데 안쪽에 좀 먼지가 좀 이리저리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좀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른 중국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상단에는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액세서리 박스라고 해야 되겠죠. 보면 보증서가 이게 보증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간이 설명서, 기본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간이 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다른 기종들도 있으니까 TPU 케이스겠죠. 그리고 이렇게 TPU 케이스 이렇게 들어 있고요. 블랙인데도 투명 TPU가 들어 있네요. 이렇게 투명 TPU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 하나씩 들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믹스2S는 PC 케이스인데요. 그게 아무래도 그 케이스가 좀 비싸니까 단가 때문에 또 Mi8 플래그십임에도 불구하고 단가 때문에 이렇게 TPU 케이스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폰 잭이 아시다시피 이어폰 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Type-C to 3.5mm 젠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심 장착을 위한 유심 핀 또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전부 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Mi8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필름 자체가 이렇게 노치를 강조를 하네요. 그래서 상단 필름에 다시 아까 박스 후면에 있던 전후 2000만 화소 AI 카메라 그리고 스냅드래곤 845 그리고 듀얼 GPS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제품명 소미8이라고 크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집어넣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어댑터가 들어 있는데요. 이 어댑터는 다른 기기들에 포함되는 마찬가지 퀄컴 퀵차지 3.0 어댑터입니다. 스펙이. 자, 그렇지만은 Mi8은 퀵차지 4.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번들 어댑터는 퀄컴 퀵차지 3.0 그리고 사용을 위한 타입C 케이블 이렇게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폰 색깔에 따라서 충전 어댑터와 이 케이블도 블랙이던데요. Mi8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까지의 세심함은 보이지를 않고 있네요. 나중에는 더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재고가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Mi8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Mi8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면 액정 필름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상단에 노치가 요번에 가장 큰 특색입니다.
특색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아이폰 X에 노치를 그대로 따온,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노치를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발표된 여러 브랜드의 스마트폰 중에서 아이폰 X와 가장 유사한 비율의 노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샤오미의 미 8입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에도 후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샤오미의 디자인인데요. 일단은 좌상단에 이렇게 듀얼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죠. 듀얼 카메라가, 자, 이 듀얼 카메라 때문에 아이폰 X의 디자인, 자, 카피를 한 거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이폰 X와 똑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배열이라도 좀 바꾸는 성의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홍미노트 5도 그렇고 이 미8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X와 똑같이 렌즈 두 개의 중간에 또 플래시를 장착하고 있는 그런 아이폰 X와 똑같다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후면의 스티커도 좀 제거를 좀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지문인식 센서 보이고요. 아래쪽에 미 브랜드 로고, 그리고 중국 인증 마크들, 이렇게 인증 넘버 같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할 게 없어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오미뿐만이 아니라 중국 스마트폰들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따라서 절연띠가, 통신을 위한 절연띠가 상하 좌우 이렇게, 상하에 4개, 4군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쪽이 마이크겠죠. 언제나처럼 마이크 타입C 스피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테레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스펙에서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프레임 좌측에는 이렇게 유심 슬롯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심 슬롯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일단 나노심 2개가 장착이 되고요. 지금 실링이 보이네요. 방수액은 없었거든요, 스펙에. 실링이 보이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방수는, 미6가 방수 등급이 없는 방수를 한다고 한번 홍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미8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방수 성능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실링이 보이거든요. 고무 실링이 보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 나노심이 심 1, 그리고 안쪽이 심 2번이기 때문에 사용에 따라서, 특히 듀얼 VLT도 될 거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의를 해서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출시된 샤오미 미 8, 아이폰 X를 작정하고 뺏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 정면을 봐서는 거의 구분이 되지를 않죠. 크기만 조금 다르다 뿐이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미8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하단 베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면서 이 하단 베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그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차이점은 의외로 후면에 있는데요. 카메라 배열은 동일합니다. 세로 배열의 중앙에 플래시 동일하지만은 미8 같은 경우에는 좌우 측면이 이제 엣지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미노트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 플래그십의 엣지 디자인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미8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차이점은 이제 절연띠의 위치,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이제 절연띠가 있지만은 미8 같은 경우에는 상하에 절연띠가 있다. 이 정도 차이 말고는 아이폰, 특히 스마트폰 디자인을 얘기를 할 때 보통 정면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면을 봐서는 아이폰 X와 미8 작정하고 뺏겼다, 요걸 들어먹어도 이 부분만큼은 샤오미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8의 새로운 디스플레이, 삼성의 아몰레드를 장착을 했는데요. 예전에 미노트2에서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는 사용하셨어요. LG의 아몰레드를 사용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평이 좋지를 못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은 다시 이제 삼성의 아몰레드를 장착을 했는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원 켜고요. 부팅 무척 빠른데요. 자, 이렇게 바로 부팅이 되었고요. 액정 상태 균일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붉은빛이 띈다거나 기타, 그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면 국산 옛날에 갤럭시 S8도 제가 작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사쿠라 액정, 벚꽃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만 봐서는 상당히 백색이 제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세팅부터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부팅이 완료가 되었고요. 미믹스처럼 별도의 테마를 제공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과 마찬가지의 테마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특별히 디스플레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노치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일단은 와이파이 시그널과 배터리 정보, 그리고 왼쪽에는 시계 정도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 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호불호 갈리는데요. 뭐 지금 이미 작년에 아이폰 X가 발표된 이후에 여러 브랜드에서 노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탈모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저는 이게 아마 그런 걸 아마 네이징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는 않으니까. 자, 일단은 이런 노치들 활용법이 따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앱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뭐 크게 지금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미8에 또 굳이 또 이런 노치를 탑재를 한 거는 아마 익스플로러 에디션에 들어간다는 그 3D 안면 인식이라든지 그런 모듈들의 장착을 위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하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노치는 과도기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내년부터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노치를 제거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도기 정도. 그리고 이 노치가 진짜 정말 싫으신 분들은 올해 스마트폰들은 건너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Mi8 같은 경우에는 6.21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른 스마트폰들과 비교를 해봐도 디스플레이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기기 자체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아이폰 8 플러스죠. 아이폰 8 플러스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Mi8이 오히려 더 작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지금 크기 자체가 그렇게 폭 같은 경우에도 이 Mi8이 작고요. 그리고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폰 8이 좀 더 길어요. 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구형 디자인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하단 베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그 이전까지 이제 이 Mi8이 나오기 전까지 샤오미 베젤리스를 대표하던 미믹스2S 좌측에 자 5.99인치 디스플레이 LCD이기 때문에 하단에 이렇게 베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Mi8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임에도 이렇게 하단에 또 베젤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는 있고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에 비해서. 자, 이게 요즘 베젤리스들의 뭐 특징일 텐데요. 이 Mi8이 6.21인치라는 것도 이렇게 대각선에서 이쪽 대각선까지 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이 노치 부분 제외를 하면 이 5.99인치 디스플레이와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죠. 딱 지금 노치보다 약간 살짝 더 길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치 때문에 특별히 요즘 뭐 많이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Mi8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노치와 후면의 그 듀얼 카메라, 세로 배열 듀얼 카메라 때문에 뭐 아이폰 X 판박이라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샤오미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샤오미의 특히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한 기점이 바로 이 디자인이 갤럭시 쪽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새로 등장한 오포와 비보는 아이폰 디자인을 따라가면서 매출의 격차가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치라든지 노치의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이 후면의 세로별 카메라 요 정도를 따라 한 거는 어차피 샤오미도 매출 중국 내 내수 매출 상승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디자인을 카피하는 건 나쁜 짓이죠. 자, 그런데 애플이 타격을 입을 것 같으면 예전에 삼성을 뭐 고발했듯이 디자인으로 고발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샤오미도 고발을 하겠죠. 물론 고소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고소를 하지는 않겠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한다면 샤오미가 미국 진출을 한다거나, 특히 이번에 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서구권에서 서부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애플이 과연 소송을 할지 말지도 저는 궁금하긴 해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어차피 뭐 나머지 특허 부분들이야 뭐 다른 분들 특허를 다 침해했다 말씀하시던데, 그 인도에서는 통신 관련 특허 때문에 비소를 당한 적도 있고 패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머지 지금 이제 퀄컴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머지 특허들은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일단 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뭐 어떤 특허들을 비용했는지 사용자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뭐 특허권자들이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샤오미도 돈 내야 될 돈이면 내야 되겠죠. 당연한 부분이고요. 일단 샤오미 Mi8 뭐 지금 뭐 이것만 가지고는 특별히 특색이 보이지는 않아요. 후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면 배터리 커버 같은 경우에는 세로배열 카메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엣지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엣지 부분은 지금 미노트 이후로 계속 샤오미 플래그십에 장착되어 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보이지 않고요. 노치
그리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듀얼 GPS, 그리고 개선되었다는 카메라 성능 정도가 주요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간단한 소개는 이 정도 마치고요. 특히 아몰레드 색감이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버닝 테스트를 할 수는 없을 테고요. 아몰레드 색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사용하면서 일단 블로그 후기나 아니면 차후 이어질 다른 기기들 성능 비교 리뷰에서 일단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봉기는 이 정도 마치고요. 곧 다른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